네,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저는 인텔리제를 엄청 오래 썼거든요. 엄청 오래 썼는데도 또 이렇게 처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아예 풀타임으로 진행해보는 24/7 코드 네, 입니다. 자, 뉴 프로젝트 하면, 야, 그렇죠. 이 제네레이터, 이게 지금 아까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는 그냥 커뮤니티 버전을 썼더니 요 뉴 프로젝트, 엠티 프로젝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인데요. 자, 스타트 스프링.io에 들어가면 사실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인텔리제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네. 이름은 제가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 ESC로 할게요. 네. 그리고 원래 깃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 혼자 만들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무조건 깃을 생성하시는 게 좋아요. 네. 혼자 하는 프로젝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혼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깃을 건너뛰고 자바, 코틀린, 그루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바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자바를 하느냐? 네. 원래 옛날에는 뭐 C 언어 뭐 이런 걸 할 때는 만약 객체지향 언어를 쓰겠다 하면 C 언어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걸 써야 했고, 또 자바가 나오고 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쓰겠다. 그러면 뭐 하스킬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죠? 뭐 네. 뭐 함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겠고, 그런데 사실 모던 랭귀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랭귀지들을 보면 사실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다 지원하고 있고, 객체 지향도 지원하고 있고,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들이 어, 거기에 걸맞는, 정확하게 맞는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성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C 언어를 쓸 수도 있고, 혹은 C 언어까지 아니더라도 뭐 고랭귀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성능이 잘 나오죠. 그런데 어, 사실은 언어가 필요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는 언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자바가 조금 로딩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원코드 멀티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JVM에 뜨기 때문에 자바 자체가 좀 느리지만, 옛날 생각을 하면 옛날보다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뭐 굳이 치면 옛날에 뭐 슈퍼컴퓨터급 그런 연산을 지금 클라우드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바가 조금 느리다 한다고 해도, 뭐 물론 아주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영역들, 혹은 메모리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뭐 그런 영역에서는 당연히 뭐 C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로컬 PC만 해도 엄청 좋기 때문에 자바가 엄청 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코틀린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 저는 사실 자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바를 코틀린보다 더 익숙하고 더 잘하기 때문에 자바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 자바랑 코틀린을 놓고 보면 코틀린은 조금 더 자유분방한 면이 있고 자바는 조금 더 이렇게 체계가 있거든요.
뭐 그냥 굳이 뭐 인문학적 뭐 이런 걸 가져온다면 사실 뭐 자바는 약간 뭐 고전주의, 뭐 바로크 양식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코틀린은 조금 뭐 낭만주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는데 좀 더 엄격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좋게 포장을 하면 좀 더 격식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자바를 놓고 코틀린으로 많이들 넘어가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예, 자바가 조금 더 예, 마음에 들고 물론 뭐 앞으로 코틀린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예, 뭐 제가 영영무군토로 자바를 계속 끌어안고 있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격식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바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바로 하려고 하고 어, 이것도 최근에 뭐 메이븐보다는 거의 그레이드를 쓰기는 하는데 코틀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코틀린 문법으로 그레이드를 쓰는 게 낫겠지만 예, 자바 같은 경우에 그루비 문법으로 많이들 써왔기 때문에 예, 그루비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 학교 관련이라서 뭐 com.school 뭐 이렇게 해서 ESC 이렇게 한번 해보고 JDK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따로 설치를 안 하지 않아도 인텔리제이에서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참 좋아요. 참 좋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녹, 녹음이 잘 안 돼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사실 이미 아까 자바 같은 경우에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20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20이 설치가 돼 있지만 설치돼 있으니까 그냥 다른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20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쭉 설치를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요즘 참 좋고요. 음, 옛날에 뭐 자바 설치를 하고 뭐 자바 홈도 설정해주고 어려웠죠. 네, 20 버전. 아, 이게 자바가 벌써 20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패키징은 자르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만들었다가 제가 안 지웠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지만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드만 잘 되면 됐죠. 네, 그래서 뭐 패키지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2 싫은데 이 싫은데 이렇게 갈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는 야 벌써 3.1.1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면 부트 관련된 정보들이 2점대 버전이 많아요. 2점대 버전이 많은데 3점으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제공하던 기능들이 디프리케이트 되거나 페이드 아웃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구글에서 찾아서 그냥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는 새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서 굳이 새로 만드는데 옛날 거보다는 3점 버전의 스테이블 버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자바를 하면 게터 세터에 대한 생성자 만드는 것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롬복을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코틀린을 가면 필요 없어지는데 네, 롬복을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우리는 웹 서버를 만들 거라서 스프링 웹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스프링 웹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SQL에서 JPA를 사용을 할 겁니다. 데이터 JPA를 넣어주고 추가로 H2DB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ySQL도 하나 넣어줄까요? 어차피 결국 MySQL 쓰긴 쓸 건데 어, 뭐 나중에 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밑에 설치할 수 있는 건 많고 지금 이거를 다 하고 나면 구글 클라우드 애저 어디에 올릴지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좀 제일 싼데 골라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아, 최근에 또 오라클 클라우드가 또 프리티어가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라클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진 않은데 뭐 오라클 클라우드를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아까 커뮤니티 버전 썼더니 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네, 혹시라도 커뮤니티 버전을 쓰시게 되면 스프링 start.spring.io를 들어가시면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은 뭐 현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환경에서의 개발이기 때문에 어, 어, 얼티메이텀 버전을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 네, 기본적인 게 생성이 됩니다. 스프링 부트가 되어 있고요. 빌드 쭉 가면 이게 저희가 스프링 부트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부트 3.1 버전을 사용하고 이제 이게 이제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가 스프링 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존성들을 땡기는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3.1.1 부트에 맞는 의존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처리해 주는 게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고요. 네, 자바 20 버전을 쓸 거고, 네, 메이븐 센트럴 레파지토리에서 디펜던시를 땡겨올 거고요. 네, 데이스타일 API, 웹, 롬복, H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테스트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먼저 좀 하나 확인을 하고 갈게. 예전에는 빈을 이제 스프링 컨텍스트가 빈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스코프를 정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어, 뭐더라, 뭐였죠? 스캔이었나? 스캔. 컴포넌트 스캔.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사실 패키지를 명시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부트는 기본적인 컨벤션에 맞춰서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 부트 그 어플리케이션 이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이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클래스 하위의 모든 패키지들에 대해서 빈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흔히 골뱅이 레파지토리, 골뱅이 서비스를 그냥 다는 걸로 빈을 설정을 하는데 그 빈들을 결국 스프링이 인지를 하고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게 패키지가 뭐 지금 com.school.esc라고 했는데 뭔가 환경에 따라서 네, 뭐 뭐 school이 뭐 스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간혹 있는데 이렇게 상위 패키지가 바뀌는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래스를 그냥 만들듯이 그냥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컴포넌트 이런 걸 통해서 만들게 되면 빈을 찾을 수 없다고 에러가 나거든요. 스프링에서.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추가로 빈 스콥을 더 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 스콥을 지정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요 시작점, 엔트리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빈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